공간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익숙하면 엄청 쉽거든. 근데 이제 입체 도형을 잘 안 돌아봤으면 이게 다루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관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리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봐야 나중에 너네가 볼 때도 편하기 때문에 빈칸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림으로 너희가 그려서 표현해보는 연습을 좀 시켜볼 거야.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요. 이거는 평면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직선의 결정 조건은 기억나니?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직선이 결정되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공간상에서 평면이 결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삼각형이거든?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세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면이 결정될 조건은 세 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점, 두 점, 세 점이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로 평면의 이름은 알파, 베타, 감마 등등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로 평면을 그린다면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기울여서 약간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름은 알파. 이렇게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 보통 쓰는 편이고요.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 자, 그 다음에는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도 이게 사실 삼각형의 결정될 조건이랑 똑같아.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어떤 평면이 또 그려질 수 있다 정도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교차하는 두 직선이 있어도 그 둘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더라.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평면이 결정된 조건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림을 마저 한번 다 그려보고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점으로만 평면을 결정해야 된다면 점이 몇 개는 있어야 하고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점이 좀 줄어든다고 치면 몇 개 있고 1개 있고 직선이 몇 개 있으면 1개 있으면 결정이 되고요. 직선만 있다면 직선이 몇 개는 있어야 2개는 있어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뭐하거나 평행하거나. 이게 다 아니에요 라고 하면 공간상에서는 직선의 관계가 이 둘이 아닌 또 다른 관계가 존재해요. 꼬이니치라는 개념이 혹시 기억나니? 꼬이니치 들어본 적 있어? 네, 꼬이니치가 있기 때문에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일치니까 겹쳐서 그리면 되겠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려줄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L1이라는 직선과 L2라는 직선이 완벽히 똑같이 겹쳐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둘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L1, L2니까 L2. 이 교점은 별표로 확실히 만나는 거라고 표시를 좀 우리가 해주는 게 좋아요. 별표는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하든, 왜냐면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나는 건지 아니면 살짝 띄워져 있어서 안 만나는 건지 공간을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잘 안 가. 그래서 점이나 별표를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만났다는 걸 표시해 우리가 덜 헷갈리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평행. 평행하면 둘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쭉 무한 이어지는 거죠. L2, L1 이렇게. 그다음 꼬이니치는 쓰고 있구나. 네. 세 번째까지 쓰고 자 읽어보세요. 따라하세요. 꼬이니치는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다. 이게 꼬이니치예요. 뭐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뭐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자, 공간이라고 할 때 실생활에서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편하거든. 예를 들면 이쪽 모서리 이 영상에는 안 나올 텐데 직접 교정이 나왔지. 자, 이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랑 만나면 꼬이니치가 꼬이니치가 아니야? 아니죠? 근데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꼬이니치라고 안 하고 평행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꼬이니치는 뭐냐? 일단 평행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만나지도
예를 들면 막 이런 경우 요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 얘 무한히 연장하고 무한히 연장해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둘이 평행하지도 않죠? 네. 평행하다는 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간상에서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물어보잖아? 교점이 있으면 그 이루는 각을 보면 되죠? 근데 교점이 없으면 각을 표현하기 애매하단 말이야. 이렇게 꼬여 있으면 그럼 보통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만들어. 만나게 만든 다음에 그 각을 재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각을 재는 파트에서 또 나오겠지? 자, 그래서 직선의 관계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 할 때? 이치. 두 번째는 몇 개 점에서 만날 때. 이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개 점. 그럼 얘네들은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다고 말하고? 꼬인이 치는 그림을 안 그렸네? 예를 들면 L1 이렇게 꼬인이 치는 그리기 되게 힘들어. 얘랑 사실 그림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난 거 같지? 안 만났는데? 결국은 그냥 안 만난 거야. 왜냐면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고 공간을 평면에 꾸겨 넣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식으로 표현해주면 나. 보통 그래서 꼬인이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거는 너네 그릴 필요는 없는데 보통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면 하나 줘요. 평면 준 다음에 L1은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직선을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꼬인이치 직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뚫고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은 이건 꼬인이치 표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이 평면 위의 점은 여기밖에 교점이 없다. 직선과 평면이 여기밖에 교점이 없으니까 이 L1과는 안 만났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평면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보통 말로 꼬인이치로 보통 표현을 해주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직육면체라든지 이 모서리 중에 꼬인이치인 거 찾으세요 하면은 이건 우리가 정확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평행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주던가 말로 꼬였다고 알려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애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라는 게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 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자, 아까 잠깐 예시 보여준 것처럼 자, 평면 알파가 있을 때 평면 알파와 직선 L의 관계는 첫 번째 포함될 수 있어요. 포함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 점 몇 개라고 그랬죠? 두 개. 이게 만약에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하잖아? 그럼 직선이 이미의 두 점 골라서 그 두 점이 만약에 알파 위에 있다? 한 점이 알파 위에 알파에 포함되고 또 다른 한 점은 알파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 직선도 무조건 여기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생기는 건 뭐 이런 경우죠?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점에서만 딱 만난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점, 별 이렇게 한 다음에 땡땡땡 점선을 이렇게 해주면은 뚫고 지나갔다. 한 점에서 딱 만나고 뚫고 지나갔다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점선을 표현해서 이게 안 만나다가 이 점에서 평면과 만나고 평면을 뚫고 내려갔구나. 한 점에서만 만나는 관계였구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평행한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직선이 위에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포함되어 있는 애를 위로 두 점을 잡아서 위로 똑같이 그냥 끌어올렸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직선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바닥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닥평면과 다른 모서리들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포함하는 게 몇 개 있나요? 모서리가 총 일단 위에 4개, 아래 4개, 기둥 4개, 총 12개 모서리가 있죠? 포함되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 한 상태일까? 평행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좀 수직이에요. 수직은 딱 봤을 때 야, 이 모서리는 이 바닥평면의 수직일까 수직이 아닐까? 딱 봐도 누가 봐도 수직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 좀 애매할 때가 있어. 이 애매할 때 수직이라는 건 확실히 이거 수직일 것 같은데 그건 직관이죠. 이런 이유로 수직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얘가 되는 거예요. 수직에 대한 조건.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면 그 직선을 우리가 그 평면의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법선이 뭐냐라고 하면은 평면의 수직인 직선. 그걸 법선이라고 부르고 얘의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평면에 포함되는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돼요. 적어도 몇 개와? L1 이렇게 그렸을 때 L1과 이 직선을 봤더니 보세요. L1과 하얀 직선이 수직이래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평면과 수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 예를 들면 봐봐. 얘가 바닥평면, 이 책상을 바닥평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기서 영상에서 안 보이겠네? 이거 볼까? 볼까? 예시니까 안 봐도 되지. 이게 바닥평면이야. 봐봐. 그럼 지금 평면과 한 직선과 수직인 경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모서리는 한 직선이 될 수 있겠죠? 얘랑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수직인 거 보이니? 얘도 수직이요. 이렇게 움직이면 다 수직이야. 근데 얘네들은 평면 수직은 아니죠. 정확히 이렇게 딱 섰을 때만 딱 수직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얘랑 수직이고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얘랑도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평면의 법선이 될 조건을 따라하자. 법선이 될 조건은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수직. 다시 따라하세요. 법선이 될 조건은 적어도 두 개의 직선과 수직.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도 수직이 돼요. 적어도 두 개랑 수직이다? 아, 이거 확실히 법선이다 라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이거 법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우리가 얘랑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찾아주면 돼요. 이게 법선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법선인 경우예요. 직선이.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제 뒤쪽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때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각을 구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사각까지 다 배운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게 좀 낫긴 한데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자면, 자, 한 점에서 아까 쟤처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때 각은 어떻게 재느냐? 그냥 이 교점이 아닌 다른 한 점에서 평면에 손에 발을 내려. 손에 발을 내려볼게요. 땡땡땡. 여기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뭐를 내린 거랑 같이 내가? 손에 발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평면 입장에서 이 선이 무슨 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법선이라고 했죠, 이 선을. 그러면 참고로 법선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여기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해도 이거 평면 위에 직선이라면 이 직선과도 뭐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했을 때 이 각을 구하면 이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나 이제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같이 아마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다 너무 쉽죠?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네? 평면과 평면. 아까는 직선과 평면 했죠?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 자, 그럼 이 위치하는 경우는 너무 쉽죠? 평면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구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참고로 평면은 얘들아 어떤 도형이 아니야. 무한히 연장되는 거예요. 무한히. 근데 그 무한히 연장되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로 사각형처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겹쳐지는 경우, 참고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한히 연장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이렇게 겹쳐있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차근차근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평행하는 경우는 한 평면에서 그냥 그대로 위로 띄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치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보통은 이렇게 겹쳐서 좀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간에서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은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평면을 평행하게 표현할 때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림 봤을 때 판단하는 거 보통은 이제 직육면체라든지 특정한 평면을 주기 때문에 도형에서 교선은 이제 평면들을 무한히 연장하다 보면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무한히 연장하다 보면. 자, 근데 그 상황을 무한히 연장으로 다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교선을 먼저 작도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직선에서 만난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하나의 평면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무한히 연장이 되는 걸 그리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 네모나게 그려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한히 연장이 되는 건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니야. 왜냐? 연장하다 보면 분명히 얘네들이 뭐 할 텐데? 만나겠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부분 표시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어차피 무한한 걸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이렇게 네모나게 딱 만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이때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고 교선을 먼저 작도를 해놓고 예를 들면 하나를 이렇게 교선에 붙어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선이랑 평면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연장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우리가 교선이 존재하는 두 평면의 관계를 그림으로 좀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데 너는 안 찌그러지게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두 평면이 만날 때는 그 교선이 존재할 때는 교선을 작도해놓고 교선에 붙어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 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림에 표현해주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평면의 관계에서는 교선이 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저 교선이라서 두 면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럼 교선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직선에서 교점 찾듯이 두 평면에서 교선 찾는 게 일반적이고 계산으로 찾지는 않아요. 잘 그렸어? 자, 다음 볼까요? 공간도형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이게 원래 그냥 공간지각능력에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아. 그냥 공간도형 보면 딱 거기서 해석이 돼요. 분석이 돼 그게. 근데 보통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을 3차원을 2차원으로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초딩 때 쓰고 안 쓴 게 겨냥도. 이걸 할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얘는 되게 많이 썼어요. 수투에서도 이거 막 쓰죠. 함수의 최대수 할 때가 내접하는 원기능의 최대수 할 때 단면 잘라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단면은 도형의 특정한 상황을 잘라낸 그 단면을 관찰하는 도형의 단면도야. 주로 얘를 관찰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위에 꼭지점이랑 이 밑면의 중심 얘네 둘을 지나는 어떤 평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단면도가 어떻게 되느냐? 땡땡땡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땡땡땡 연장해서 주로 우리가 이런 도형에서 관찰하는 건 삼각형과 사각형 이루어진 이렇게 단면을 관찰하게 되겠죠. 정확히 높이까지 맞춰주려면은 여기 높이도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중심에서 연장선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특정 면을 관찰하는 걸 단면을 관찰한다 얘기를 하고 근데 기하에서는 우리가 겨냥도를 좀 많이 쓰게 될 거야. 공간상으로 해석 못하겠다? 보통 겨냥을 해요. 자, 겨냥은 뭐를 무시한대요? 원근법 무시하고 뭐 해서 본 그림? 이거는 기준이 항상 존재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직선을 점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엑스레이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겹쳐 그린 거거든. 주로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은 겨냥이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내가 겹쳐서 본 게 이런 그림인 거야. 입체 도형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린 겨냥도고. 자, 이걸 추가로 우리가 또 겨냥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직선 AB가 선분 AB죠. 여기서는 선분 AB가 점처럼 보이도록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이 도형을 관찰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사각형이 되고요. 여기 이 점이 직선 AB가 되는 거예요.
선분 AB죠. 여기서는 선분 AB가 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겨냥했다 그래. 그럼 여기는 점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생각해도 될까 얘를? 선분 C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점이 되도록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관찰했다고 치면 그럼 얘는 위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그때 얘가 점 B이기도 하고 점 F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이기도 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겨냥했다는 얘기를 하고 일단 겨냥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뭐를 무시한다? 원근법 무시하고 우리가 겹쳐본 그림인데 직관적인 해석이 뭐야? 뭐가 뭐로 보이도록 직선이 점으로 보이도록 관찰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냥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겨냥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의 겨냥 그리시기 그리는 거죠. 이건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선분 BF가 점으로 보이게 겨냥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네 맘이니까.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단면이나 겨냥을 매번 하진 않고요. 매번 단면도나 겨냥도를 보지는 않고 좀 언제 보느냐? 너네가 좀 헷갈려야 돼. 공간도형의 상황을 헷갈려 하면 이제 단면이나 겨냥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굳이 단면이나 겨냥 볼 필요가 없이 정육면체 그냥 그대로 다뤄도 되잖아. 뭐 그런 일반적인 도형들을 그대로 다루되 뭔가 상황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린다? 그럼 우리가 특정 면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단면이나 겨냥을. 쟤는 그렸어? 공간도형 관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다 납득되면 이제 문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보면 항상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순 정리는요.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는 두 개의 수직으로 한 개의 수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야. 몇 개의 뭐로? 두 개의 수직으로 한 개의 뭐를? 수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문제 차근차근 봐봐. PA랑 알파가 수직이래요. 그럼 이거 무슨 선이라고 부르죠? 법선이죠? 그럼 법선은 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뭐한 상태? 수직인 상태인 거야 지금. 자 그럼 AB는 여기 수선의 발이겠죠 이게. 그러면 수선의 발에서 이 L에 연결해서 또 수직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에 뭐를 내렸다 생각해도 될까? 이 점에서 점 A에서 L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B. 이면 무조건 누가 보장이 되느냐? 여기 점선으로 표현해놓은 이거 이면 뭐야 B가 PB도 L과 수직이다 이렇게 돼요. PB도 L과 수직이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표시로. 티 잘 나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PA가 알파의 법선이다라고 줬어요. 법선이다 주고 이번에는 AB가 수직인 게 아니라 P에서 L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것처럼 이 수선의 발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P, B와 A 수직이다 하면은 나눈 하나가 누구죠 여기서는? AB죠. AB도 L 수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AB도 L 수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세요. PB가 L과 수직이고 AB도 L과 수직이고 PA와 AB가 수직이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뭐 해석하는 방법은 많은데 보통은 이제 L과 수직이다를 표현해주는 편이죠. PA가 L과 수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약간 이런 느낌? 어떤 평면에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여기 있는 상황이 삼각자를 떠올리시고요. 한 평면에 어떤 포함되는 직선이 있어. 거기에 삼각자가 수직으로 딱 이렇게 수직으로 삼각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거든.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수직 같은데, 대충 수직 같은데 진짜 수직일까를 할 때 진짜 수직이었네 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삼수선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삼각자 모양을 딱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삼각자가 직선에 맞닿아 있는, 여기 수직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자, 두 개의 수직으로 한 개의 수직을 발견할 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수직이 어디 나오냐면은, 문제에 딱 표시되어 있는 수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밑면의 대각선과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림, 그 수선의 발이 B래요. 얘가 수직인 거야. 그런 다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수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발견 못하더라도 미리 대략 주제는 이 빨간 직선 AB와 이 밑면 대각선이 어떤 관계일까를 판단할 때 삼수선 정리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파란색 수선 하나 줬죠? 그리고 잘 보면은 PA는 밑면의 뭐 중 하나야? 수직이니까 곡선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다 어떤 관계다? 그러면 얘랑도 뭐의 관계고 얘랑도 뭐의 관계예요? 이게 법선인 게 확실하죠? 애매하면은 수직인 직선 두 개 찾으면 그럼 법선이고 바로 확정되는 거야. 법선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삼각자가 딱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 AB도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죠? 그러면 이 초록색과 빨간색도 어떤 관계겠네? 수직일 거야. 왜냐? PA가 밑면의 법선이니까 밑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다. 그래서 얘랑도 수직이다. 그래서 삼각자가 딱 떠있는 모양 그걸 보면은, 그러면 AB와 얘도 내가 기호로 써놓을 거 그랬네. 밑면 대각선이 어떤 관계다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평면상의 이 상황을 좀 자세히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 표시되죠.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잦은 상황은 아닌데 가끔 나오니까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야 돼요. 기준은 삼수선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번은 수선의 발을 내가 작도하고 싶을 때 좀 최대한 정확하게 작도를 할 때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다 그림은 얘기를 할게. 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수선의 발의 위치 판단인데, 이거는 내가 예를 들면은 아래쪽 평면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를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가 작도를 하고 싶어. 수선의 발 내린 걸 작도하고 싶은데, 이게 공간상인데 평면에다 그리다 보니까 이게 땡땡땡 여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떨어질 것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수선의 발의 위치가 어딘지 판단이 안 돼. 그때 삼수선 정리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두 평면의 교선이 존재하죠? 우리가 수선의 발을 작도하고 싶다? 그럼 일단 여기서 교선의 수선을 먼저 내리세요. 그러면 이 대각선 얘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내려도 되겠죠? 이렇게 내려줘. 수직. 한번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수선의 발에서 알파에 포함된 L의 수직인 직선 하나 더 작도를 해줘요. 이렇게 작도해주면 여기 수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은 무조건 이 위로 떨어져요. 여기서 여기에 딱 떨어져야 되죠. 삼수선 정리로 작도를 해주면 돼요. 여기 떨어져면 수직 그럼 여기도 수직으로 이 위에 무조건 떨어진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두 면의 관계를 볼 때 항상은 아니지만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나 지금 저 그림은 저 빨간색 보시나요? 보세요. 여기 빨간색 교선 위에 한 점에서 내가 반직선 두 개를 지금 그린 거야. 그때 또 반직선을 이루는 각,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되게 자주 그려야 될 거야. 두 면이 이루는 각 구해라.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리고 교선에 수선의 발 그린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수선을 다른 평면에 끌어올려서 그 둘의 각을 이면각으로 쓴다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면과 면의 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되게 자주 봐야 되고 실제로 이 직각삼각형 위주로 작동해서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야. 그 그림 완성을 잘 해보시고요. 예쁘게 잘 그려놨어. 수직이 조금 뭔가 찌그러졌나? 네. 자,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요 점을 내가 A라고 할게요. 수선의 발을. A와 이 교선 L이 수직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두 개를 긋는 건 맞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가 수직이지. 그럼 얘네 둘의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 수직 이렇게, 여기 수직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고. 다음은 넘어갈게요. 기본 개념들은 딱히 뭐 그런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면각은 줄임말이며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을 줄여서 이면각이라고 부르고요. 아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선에서 정의는요. 교선에서 알파벳의 두 평면에 수선을 거꾸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수직 하나 올려주고 같은 점에서 알파 쪽으로도 수선을 그려요. 수직 이렇게 그렸을 때 그때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사실 하나가 아닐 수도 있거든. 사실 그냥 만약에 반직선이 아니라 평면을 두 개를 그렸다면 봐봐.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교선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교선을 내가 이렇게 여기 이 지점에서 수선, 이 지점에서 수선하면은 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보통 이면각은 각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둘 중에 작은 각을 이면각이 없어. 작은 각.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 어떤 걸 쓴다? 작은 걸 쓴다는데 반직선이면 하나밖에 안 생기면 상관없겠죠? 평면과 평면에서는 두 개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작은 걸 쓴다. 크지 않은 걸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거나 같은 거. 굳이 써야 되는 건가?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냥 이면각 그리는 방법. 굳이 안 하면 세타 이렇게까지 써주면 딱 좋겠죠? 교선 위에 한 점에서 두 평면에 수선을 잡고 하고 두 반직선의 아니죠.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줄여서 이면각이라고 한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사형이 있는데 사형은 그냥 그림자 같은 거야. 뭐라고요? 그림자. 근데 예를 들면 그림자도 사실은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구가 이렇게 동그란 구가 있어. 쳐봐. 사실 이게 불빛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자 보통 생기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냐? 이 광원, 빛을 내는 얘가 무한히 아주 멀리 있어. 아주 멀리, 엄청 멀리 있어서 실제로 완전 수직은 아니지만 진짜 한없이 멀어지면 거의 빛이 평면에 수직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태양빛이 그래요. 지구에 들어올 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려지죠. 왜냐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일단 하는 건 첫 번째. 첫 번째는 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빛들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내려서 바닥 평면에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이럴 수도 있어.
빛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이렇게 좀 약간 타원점 이렇게 찌그러지게 생기겠죠? 이게 다 그림자 사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사형이라고 써있어? 정사형은 뭐냐? 따라하세요. 바닥 평면에 수직으로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 그러면 이 초록색은 정사형은 뭐는 거죠? 그림자 또는 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사형은 사실 이게 정사형이죠? 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얘가 정사형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그림을 준 다음에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바닥 평면을 알파로 볼게요. 알파의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리쬐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점피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를 점을 작도할 수 있고 그 다음 직선을 작도할 수 있고 직선이 모인 도형을 작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제가 점을 작도해라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수선 작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알파 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수선 한 번 더 해주고 이 위로 무조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 P' 뭐 H 뭐 이런 식으로 작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아무데나 막 작도하면 안 되는 거야. 삼수선 정리 그림 그려지듯이 작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사형은 프라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점 P가 여기 있다. 그럼 아무데나 막 떨구면 안 돼. 이렇게 교선 먼저 찾고 교선에 수선의 발, 수선의 발에서 거꾸로 수선 끌어올리고 그 위로 떨어뜨리면 된다. 작도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망가져요. 나중에 복잡한 그림이면 최대한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점의 정사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점 했으면 점이 뭐야 만들어진? 성분의 정사형을 보자면, 자, 성분은 좀 안타깝게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뉘어야 돼. 첫 번째, 교선과 뭐하니래요? 참고로 이거는 너네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선의 그림자는 평면에다 직선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도 직선인 거는 납득이 되나요? 바닥이 곡면이 아닌 이상은 직선으로 생긴다는 건 받아들이고 갑시다. 자, 그랬을 때 선분의 정사형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분의 양 끝점을 정사형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교선과 평행하게 그려져 있었죠? 얘들아 보고 그리세요. 보고. 자, 그러면 양 끝점의 정사형을 작도를 해볼게. 그러면 땡땡땡에서 교선에 선의 발, 땡땡땡 교선에 선의 발 한 다음에 교선에서 이 알파 쪽으로 수선을 거꾸로 작도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했을 때 아래로 땡땡땡 여기 아래로 땡땡땡 이렇게 이게 L이라고 하면 얘를 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L과 L'의 길이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같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무조건 같을까? 무조건 똑같을까요? 이걸 증명하려면 막 합동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삼수선 정리랑 막 누구누구 합동이다 뭐 이런 걸로 막 해야 되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당연히 같을 것 같죠?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봐봐. 여기서 여기에다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이런 A'이라고 할게요. A, B. 자, 여기다 뭘 내린 거죠? 교선에다가 손에 발을 내린 거죠? 여기도 뭘 내린 거죠? 여기 내린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은 애초에 교선에 뭐한 성분이죠, 이거는? 평행한 성분이 직선이지만 성분이라고 하면은 봐봐, 애초에 평행한 거죠? 그리고 얘도 직각, 얘도 직각. 그러면 얘네 둘도 뭐 할까? 평행하겠죠? 마주보는 두 성분이 평행하면 얘는 최소한 평행사 변형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한 내각이 90도다? 그럼 최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려야지, A, B랑 이렇게 써. A, B랑 A', B', 일단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도 직사각형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수선을 끌어올렸죠? 교선에서 수선 끌어올렸으니까
그리고 평행하니까 너무 번거로워. 자,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요. 평행하니까 얘도 당연히 D 똑같겠죠, 이렇게? D 똑같겠지? 그리고 이 파란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K라고 쓸까요? 그럼 여기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K 보고 참수선 정의에서 여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RHS 합동이네. RHS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떤 거야? 힘드네. 잠깐만. 이게 이렇게 괜찮은 거였나? 얘네 둘이 길이 똑같죠? 그리고 여기 직각이죠? 그럼 이 사각형은 그치, 왜냐면 얘랑 직각이니까 얘네 둘이 평행한 거 맞죠?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야. 근데 한 내각이 얘도 몇 도라서? 라서 이거 무슨 사각형? 해서 얘랑 얘가 어떤 거야? 다음 단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선과 평행한 직선의 정사형은 원래 직선과 어떨 거다? 같다. 여기서는 성분이죠. 그럼 교선과 평행한 성분의 길이는 정사형 했을 때 원래 길이와 정사형 길이가 같다. 참고로 원래 있던 도형을 주로 직선보다는 이제 어떤 사각형 뭐 이런 도형이 나오게 되는데 원상이라고부터 불러요. 원래 상, 원상 이렇게 부르고 사형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부르고 원상과 길이가 똑같이 나온다. 이거 증명은 꼭 다 쓰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결과도 알아야 되지만 선분의 정사형을 작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선분의 양끝점을 차례차례 정사형시킨 다음에 연결시키면 그게 정사형이 된다 라고 했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평행할 때, 수직일 때, 평행이 수직하지 않을 때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교선과 뭐인 직선이래요? 주로 이게 많이 나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 3번 케이스가 나오는데 얘랑 얘는 다를 수 있어요. 얘도 다를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교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꼭 여기 선분을 할게요. 선분의 길이. 선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선분의 정사형인데 직선을 써놨네. 선분을 할게요. 네, PPT 옮기다가 잘못 옮겼다. 옛날에 해놨던 거 하나씩 옮기고 있는데 네, 얘를 A, B하고 이 선분을 선분 AB, 뭐 L로 놓을 필요 없겠네요. 양끝점을 내가 놨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분의 정사형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양끝점을 따로따로 정사형을 시키면 돼. 근데 아까랑 다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무 급해요. 좀 보세요. 자, 하나씩 정사형 시킬게. 근데 정사형 어떻게 시킨다고 그랬어? 일단 어디에 먼저 수선해발 내리라고 그랬어? 교선. 근데 봐봐. 이 선분이 교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 떨군 이 손의 발과 얘 파란색을 얘 떨군 손의 발의 위치가 어떨까요? 두 손의 발이 겹쳐 있어. 그러면 거꾸로 거기 수선을 끌어올렸을 때도 떨어지는 위치로 보면은 얘는 이 위로 땡땡땡 여기 떨어지겠죠? 수직. 그 다음에 얘도 땡땡땡 이 위로 이렇게 수직 이렇게 떨어지겠죠? 빨간색 나오죠? 땡땡땡 수직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이게 원래 길이죠. 정사형 길이는 이게 되는 거야. 양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얘네들 길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봐봐. 직각삼각형 삼각자 이렇게 붙어있는 삼각형을 했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단면, 이렇게 단면 잘라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선 L이 점으로 보이도록 겨냥도를 그려봐도 괜찮아? 겨냥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똑같지만 자, 그럼 얘가 점으로 보이게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먼저 그려요. 이게 이렇게 된 게 L이야. 그럼 여기에 알파, 베타는 마치 뭐처럼 보이게 될 것 같니? 맞아요.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잘 표시해보면은 A, B, 그리고 땡땡땡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수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우리 증명 안 해도 되죠. A 프라임, B 프라임이랑 요 길이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직각삼각형, 직각 뭐 동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나오겠지. 해서 우리가 결국 핵심은 이 길이를 알고 싶었던 건데 이 직각삼각형을 위주로 그냥 관찰해도 괜찮아. 지금 평행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면과 두 면의 각, 이면각이라 부른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각이니까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 직각삼각형을 딱 관찰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 예를 들면은 원상의 길이가 L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사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L인 거고요. 이 길이가 L'인 거예요. 내가 L'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식으로 쓸 수 있겠니? L'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밑변은 B변 코사인 스타니까 L 코사인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상과 이면각을 알고 있다? 그럼 누구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얘 밑변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원상 얘는 근데 수직으로 내리꽂았으니까 정사형. 다시 원상의 길이와 이면각을 알면 누구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정사형을 구할 수 있다. 또는 정사형과 정사형의 길이와 이면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거꾸로 누구를 구할 수도 있고 원상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마지막 원상의 길이랑 정사형 길이를 알고 있다. 거꾸로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걸까? 이면각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셋 중에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거야. 자, 예를 들면은 평행한 거 요렇게 평행하게 그렇다 치고 수직인 거 요렇게 놨다 칩시다. 베타에 포함되지만 평행하지도 수직까지 아닌 삐뚤어진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일단 한 번에 그려. 자, 내가 그려볼게. 얘가 노답이야. 이거는 그냥 작도 하나씩 해서 다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부터 할까요? A 손의 발 땡땡땡 손의 발 규선 땡땡땡 감수선 생각하면서 땡땡땡 여기 A 그리고 B에서 손의 발 내려가요. 파란색 먼저 해야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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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가 B 프라임 해서 요렇게 구하잖아요. 얘는 뭐 코사인 스타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 그냥 직접 구해. 어떻게 구하느냐? 좀 짜증나긴 하는데 내가 도형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씨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들 얘 정사형 하면은 밑에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길이도 똑같이 그려져요. 얘는 교선과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길이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 처음에는 좀 그런 게 별로 다른 건데. 여기는 L이라고 할게. 원상의 길이 L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때 밑변의 길이 원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걸 작도를 한 거야. 원래 이거밖에 없어. 내가 작도를 한 거야. 어디 평행하나 그리고 교선에 평행하나 그리고 교선에 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 작도해주고 밑변의 길이를 예를 들면 뭐 A로 놓을까요? 높이를 B로 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사형의 길이를 관찰을 하면은 이 선분의 정사형은 길이가 어떨까? 똑같을 거야. 왜? 교선과 뭐한 선분이니까? 평행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길이가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좀 달라지겠죠? 얘는 교선에 뭐한 선분이었으니까? 수직인 거는 뭘 곱해주면 된다, 길이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B 코사인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원래는 L제곱이 뭐랑 똑같았는데? A제곱, B제곱이었죠? 근데 L'이라고 할까 여기? L'제곱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될까?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좀 거지 같죠? B제곱 코사인 제곱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공식으로 다룰 수가 없고 그냥 직접 작도를 한다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차근차근 따로따로 점 찍어가지고 구하던가 아니면 교선에 평행인 거 하나, 수직인 거 하나 해서 직각삼각형 작도해가지고 각각의 성분들을 정사한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점이 있었던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선분은 좀 간단한데 선분은 조금 까다롭죠? 이제 선분다음 도형인데 도형이 오히려 편해. 선분이 좀 까다로워. 선분이 특히 3번 선분이 좀 까다롭고 도형은 오히려 괜찮아. 그림 좀 더 크게 그려줄 거거든요. 왜 그림 크기 괜찮아? 네. 지금 작도 좁으네. 쉽지 않죠, 그럼? 이거는 3번 잘 그릴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맞아요? 길이 표시까지 한번 해볼래요? 원상의 3분의 길이를 n 이용하고 그때 교선의 평행한 3분의 길이를 네, 1 교선 평행한 걸 a 이렇게 놓고 교선의 수직인 3분의 b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 이제 정사형의 이 직각상태 정사형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건 도형의 정사형이긴 한데 그냥 각각의 성분들을 다 정사를 시켰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됐고 아, 그냥 A구나. 네, 아, A가 맞다. 됐죠. 거기가 B 뭐라 쓰나요? B, A, B. B가 될까요? 이게 똑같을 거야. 얘도 똑같을까? 아, 컸어요. 그렇죠. 교선의 수직인 성분이었기 때문에 B 코사인 사야겠지. 아, 그러면 L 프라임을 만약 계산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돼. 아, 그래서 관계식도 작성을 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너네 내신, 야, 너네 백성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냐, 기야? 그치? 이런 것까지 나올까? 여기까지? 모르겠네. 절평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지켜서 내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왜요? 빨리 가고 싶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 네. 몇 시야? 와! 문제 하나도 안 풀었는데 개념만 했는데? 그러려고 했죠. 40분 정도였죠. 일단 봅시다. 자, 두 개 남았어. 도형의 정사형과 야, 너네 원래 몇 시까지 계속 봤는데? 11시까지도 들었어? 참 신기하단 말이지. 난 11시까지를 말한 적이 없고 어제한테. 괜찮아 얘들아. 이거 하고 그럼 문제는 없이 그냥 갑시다. 너 하이웨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게 이명박까지만 딱 하잖아?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숙제 30문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좀 썬넘잖아. 일단 여기까지 해요. 정사형 다음 시간에 하고 이명각 여기까지 딱 할까 숙제로. 대신에 그러면 하이메스만 좀 부족해. 너무 적어. 하이메스랑 센 이렇게 네. 정사형 전까지. 네. 아, 더 적게 할까요? 네, 그럼 일단 내가 바로 지금 문제 출력 걸어줄게. 두 개 남아, 두 개. 끝까지 하고 하이메스만 하래. 아니면 여기서 딱 끊고 이명각까지 해서 두 개 하래. 둘 다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자, 눈 감아. 눈 감아. 40개월로 합시다. 눈 감아. 자, 눈 감아. 눈 감으세요. 자, 나는 씨발 투페이스 더 하고 그냥 하이메스 할래.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조용히 손 내리세요. 아이씨, 그래도 딱 끊읍시다.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네, 갑시다. 나는 원래 처음에 난 12시로 말했는데 10시부터 12시 2시간이라 우리 2시간씩 했었잖아 원래 중간 때. 근데 원장님이 나한테 이제 공지사항 이렇게 준 거에서는 11시 반으로 갑자기 줄었어. 그래서 30분은 10시간인가? 하고 있었는데 너희한테 11시로 말씀하셨어? 아 11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11시 쉽지가 않아요. 봅시다. 도형의 정사형을 우리 선분을 했다면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미적분 선을 아예 안 사람. 네.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우리가 구분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생각할 건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대기 합을 생각해볼까? 이 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와 막대기 이렇게 대나무 막대기 붙여놓은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막대기들이냐? 전부 다 교선에 수직인 막대기, 수직이 되도록 대나무 막대기 이렇게 붙여놓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면적은 이 대나무 막대기들의 면적이랑 똑같다 생각해도 될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정사형은 하나하나의 이 교선의 수직인 성분들을 정사형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름이 얘부터 볼까요? 얘 볼까? 얘 땡땡땡 땡땡땡 해서 손의 발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얘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애들이 하나씩 다 생겼을 때 얘를 원상, 얘를 정사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빠르게 좀 하자면 이 막대기들은 전부 다, 이 직선들은 전부 다 어디에 수직인 상태라고요? 교선의 수직인 직선들로 내가 이 성분들을 만든 거지?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위에 쪽에 있는 성분들에다가 뭐를 곱한 게 될까? 코사인스타를 곱한 게 돼요. 그래서 얘 코사인스타, 얘 코사인스타, 세 번째 코사인 땡땡땡 다 하면 결국은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얘를 S'이라고 한다면 S'은 S에다 뭘 곱한 것처럼 될 거다. 네, S 코사인이라고 거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번에도 겨냥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이 요렇게 여기에 그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땡땡땡 땡땡땡 해서 여기 정사형이 생겼던 거고 이게 S, 이 넓이가 S' 이렇게 되는 거야. 겨냥했으니까 교선 M이 지금 점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길이 여기 세타 직각이니까 아, 이 넓이는 S에 뭘 곱한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원상의 넓이와 이면각을 알았다. 누구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정사형의 넓이. 정사형 넓이와 이면각 알았다. 거꾸로 누구 구할 수 있어야 돼? 원상의 넓이. 원상의 넓이와 정사형 넓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누구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와 세타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셋 중에 두 개 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 내용은 이중사형이라고요. 정사형이랑 조금 달라요. 자, 그냥 참고로 정사형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끌려가는 그림자가 대각선으로 생겨도 해보세요. 봐봐, 얘들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네모가 서 있어. 빛이 이렇게 쬐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빛이 30도로 들어왔대. 이 면적을 알고 있어. 그럼 이 그림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 결국에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이런 각을 알면 내가 이렇게 겨냥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상,
이게 정사역이니까 사역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거 알고 있습니까? 30도니까 결국은 얘네들 관계식 작성할 수 있잖아. 꼭 정사역, 빛이 이렇게 들어간 거에 쫄면 안 돼요. 그냥 겨냥해가지고 얘네들 관계를 잘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중사역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야. 자, 얘는 빛이 알파의 수직인데 원상은 베타 위에 있고요. 원상은 베타 위에 있고 얘가 알파의 수직인 빛이 들어와서 알파에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감마에 생기는 그림자를 알아보는 거야. 뭐 그냥 관계만 다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얘를 넓이를 S라고 놓을게요. 그럼 내가 이 알파에 있는 그림자 넓이 구할 수 있어? 뭐 각만 알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 세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정사형, 이건 정사형이 되겠죠? 정사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S에다 뭘 곱한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내가 알고 싶은 S'이라고 쳐봅시다. S'에다가 뭐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코사인 세타? 이거 거의 없네. 그럼 S'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한 게 뭐가 나오더라. S 코사인 세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원래 누구였는데? 이거죠. 그럼 S'은 알지? 정리해주면 돼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넘기면 뭐분의?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2분의 1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 없겠지? 잘 겨냥해가지고 관계만 잘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그림자가 생기고 그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은 이거야. 겨냥해가지고 선분의 정사형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똑같더라. 그 넓이를 선분들의 합으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내가 문제를 조금 풀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와! 이야 쓰고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너네 상상을 한번 써볼래? 모르겠는 건 내가 말해줄게. 출력 걸어놓고 내가 생각해. 아하. 근데 문제들 되게 쌀만하네. 해냈어. 이 맞아? 모르겠는데 좀 축소된 걸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받고 문제 많이 풀자. 다음 시간에 이쪽 복습 한번 하면서 셀으로 한 번 더 했고 한 세 번째 시간에 공간을 펴야 되니까. 도형의 정상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야, 내가 많이도 하고 지워버렸네. 출력 나오는 동안 쓰는 거 목표를 해봅시다. 썼어? 이거 못했어요. 거기요. 그럼 내가 그려줄게. 자, 첫 번째 그림. 그죠? 11번. 이거를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해서 이 하나하나의 직사각형들의 정사형을 그려보면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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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은 얘 정사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냥 각각 점들을 정사시켜도 되고 선분을 정사시켜도 되고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것도 좀 다른 색깔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있는 거 정사시키면 땡땡땡 땡땡땡. 야, 이 그림 다 찍어줬잖아. 땡땡땡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를 정사를 시켜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결국 도형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교선의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그대로고, 이 높이는 내가 교선의 수직이 되도록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곱해진 길이로 나올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에 보면 관계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설명하다 그랬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원상의 넓이가 S였다. 세타 여기 S'은 이렇게 잘라서 해보면 이 똑같으니까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하나만 딱 굳이 진짜 하나만 쓰자면은 밑변의 길이를 뭐 h 이렇게 놓고 높이를 뭐 a 이렇게 놨을 때 l로 놓을까? l 이렇게 놨을 때 정사형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밑변은 그대로 h 높이가 l 대신에 l 코사인 세타 이면각이 세타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넓이는 lh 이 넓이는 LH 코사인 세타 이거를 S2라고 하면은 S1, S2 이거를 S2, S'2라고 하면은 그럼 S2, S'2는 S2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하다 보면 결국에 S는 S'은 S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다 하기 너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거고 11번 이거 설명 그럼 쓸 수 있겠어? 네, 썼어요. 네네 12번 설명 좀 필요한 사람 있나요? 12번? 빨리 가고 싶어 죽겠지? 12번 설명 필요한 사람 있니? 다 쓸 수 있어요? 얘들아 말 좀 해줄래? 나 혼자 말하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